고요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색은 하늘과 맞닿아 희미한 경계를 이루었고, 잔잔한 파도는 작은 속삭임처럼 해안가 바위에 부딪혔다. 이곳, 한반도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외딴 해안 마을은 한서연에게 삶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과거의 굴레였다. 그녀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응시했다. 아름답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앗아간 잔혹한 존재, 서연은 이곳 해안림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울창한 숲과 그 끝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기암고해석, 그리고 파도에 씻겨나간 해변을 매일같이 순찰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강인하고 단호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어깨는 거친 자연 환경에 익숙해진 그녀의 삶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쉬이 드러내지 않는 슬픔과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5년 전, 가족이 모두 사라진 비극적인 사고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버지는 저명한 해양학자였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은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들은 모두 바다에서 일어난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서연 혼자였다. 그리고 사고의 배후에 대한 끝없는 의문만이 그녀를 맴돌았다. 그녀는 바다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다가 그녀의 모든 답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시를 떠나 이곳,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 상처를 치유하고 잊혀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순찰 중이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귀청을 때렸다. 서연은 낡은 방수복 차림으로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을 따라 걷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은 검은 섬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섬은 어둠의 기운이 맴돌아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그곳을 불길한 장소로 여겼고, 서연 역시 섬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피던 서연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수평선 저 너머, 거센 파도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점 하나. 처음에는 부유물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강아지였다. 하얀 털을 가진 대형견으로 보였다.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머리를 간신히 내밀고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스성,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켰다. 이 먼 바다에서, 그것도 이렇게 거친 파도 속에서 강아지가 헤엄치고 있다니. 강아지는 힘겹게 몸부림치며 검은 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주저할 틈도 없이 장비를 챙겨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몸을 에워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신념이었다. 차가운 파도를 가르며 힘껏 헤엄쳐 나갔다. 강아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폐가 터질 듯 숨을 몰아쉬었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강아지에게 가까워지자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강아지의 몸은 이미 파도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거의 감겨 있었다. 온몸의 털은 바닷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강아지는 검은 섬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려 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웬천이야, 웬천이야. 서연은 강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녀석의 몸은 예상보다 차갑고 가벼웠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미약하게 몸을 떨며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깊고 영특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지내던 아픔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그녀의 가족이 사라지던 그날. 바닷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누군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힘겹게 강아지를 안고 해안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젖은 몸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강아지를 해안림 감시원 초소로 데려왔다. 초소 안은 나무 타는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은 강아지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마른 수건으로 털을 닦아주었다. 강아지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털을 닦아주는 동안 서연은 강아지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털은 윤기가 흘렀고 건강해 보였다. 특별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덜미 부근에 희미한 문신 같은 것이 보였다. 잘 알 수 없는 도형이었다. 녀석의 총명한 눈빛과 비범한 외모는 이 강아지가 평범한 유기견이 아님을 말해주는 듯했다. 강아지는 털을 모두 닦아주자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서연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헤엄쳐 왔니? 강아지는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깊은 눈동자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서연은 강아지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의 꼭대기를 뜻하는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가 바다를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며 자주 사용했던 고어 구유에서 따온 것이기도 했다. 마루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상기시켰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루는 서연의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초소 안을 채웠다. 서연은 잠든 마루의 작은 몸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삶에 다시금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설쳤다. 마루가 잠든 중에도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다 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루는 검은 섬을 향해 미약하게 짖기도 했다. 마치 그 섬에 어떤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서연은 마루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 박사가 생전에 어비스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연구실이 바로 검은 섬 근처에 있었다는 어렴풋한 기억, 사고가 나기 직전. 아버지가 다급하게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던 목소리. 서연아, 절대 바다를 믿지 마. 그리고 갑자기 끊겼던 통화. 서연은 머리가 복잡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루의 등장과 함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마루는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있는 듯했다. 마루는 왜 그토록 검은 섬을 향해 헤엄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연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지만 서연은 직감했다. 이 작은 강아지가 그녀의 잃어버린 가족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는 그녀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몸을 기댔다. 마루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마루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마루와 함께라면 어떤 비밀이라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루를 데리고 해안을 다시 순찰했다. 마루는 어제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그녀의 옆을 지켰다. 마루는 바닷바람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한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루의 뒤를 따랐다. 마루가 도착한 곳은 해안 절벽 아래. 파도에 깎여 생긴 작은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마루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마루는 멈춰 서더니 동굴 벽 한 곳을 긁기 시작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바위와 달리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다. 서연은 손으로 그곳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성 재질이었다.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벽처럼. 마루는 그 벽을 향해 낑낑거렸다. 마치 그 벽 너머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동굴 안, 마루가 긁던 금속성 벽은 서연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의문을 다시 일깨웠다. 낡고 습한 동굴 깊숙한 곳에 인공적인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범했다. 그녀는 손전등으로 벽면을 비춰보았다. 매끄러운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견고함은 쉬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다. 마루는 계속해서 그 벽을 향해 낑낑거렸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서연은 동굴 밖으로 나와 다시 해안림 감시 초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초소의 컴퓨터를 켜고 검은 섬과 한 박사, 그리고 어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외면해왔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루의 등장과 동굴 속의 비밀스러운 벽은 더 이상 그녀가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검색 결과는 미미했다. 검은 섬은 정부 지정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고 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없었다. 한 박사와 어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역시 사고 후 모두 폐기되거나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다. 그녀는 몇 년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짧은 기사를 찾아냈다. 저명한 해양학자 한 박사, 가족과 함께 해상 사고로 사망, 어비스 프로젝트 연구 중단. 기사는 짧았지만 그녀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아픔을 선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남아있던 자료들을 뒤져보기로 했다. 5년 전 사고 이후 그녀는 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뒤지던 서연의 손에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잡혔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어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아버지의 고민과 연구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마루와 관련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아버지의 그림과 함께 마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림 속의 강아지는 지금의 마루와 너무나 흡사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비스 프로젝트의 예상치 못한 결과물, 놀라운 지능과 감지 능력을 지닌 존재. 마루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마루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존재였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아버지가 밤늦게 연구실에서 돌아오시더니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던 기억.
서연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나중에 꼭. 아버지는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지쳐 잠드셨고, 서연은 그 상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무렇게나 방 한구석에 두었다. 그 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연은 밤새도록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책장 뒤에서 먼지 쌓인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때 마루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상자를 킁킁거리더니 상자 뚜껑의 특정 부분을 앞발로 긁었다. 서연은 마루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한 지문인식 장치 같은 것이 보였다. 이게 아빠 지문인가? 서연은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대보았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긁더니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강하게 누르라는 듯한 행동을 했다. 서연은 마루가 지닌 비범한 지능에 다시 한번 놀라며 지문 인식 장치를 힘껏 눌렀다. 딸의 지문도 함께 등록했다는 아버지의 예전 말이 떠올랐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몇 개의 USB 드라이브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담긴 작은 태블릿,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태블릿을 켜자 화면에 어비스 프로젝트 최종 기록이라는 제목과 함께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마루는 태블릿을 킁킁거리더니 다시 한번 그녀의 소매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숫자들이 무작위로 나열된 페이지가 있었다. 서연은 그 숫자들이 암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숫자를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블릿의 잠금이 풀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 연구 영상,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영상 파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지쳐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어비스 프로젝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었지만 결국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갔어. 오세아니아 그룹, 강진우. 그들은 이 기술을 무기화하려 해.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오세아니아 그룹, 강진우. 낯선 이름들이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그들은 나의 연구실을 파괴하고 나와 가족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기더니 화면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루가 나타났다. 화면 속의 마루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마루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마루는 특별해. 바다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희망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화면은 끊겼다. 서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혜은이와 어머니도 함께 희생된 것이었다. 오세아니아 그룹과 강진우라는 인물이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었다. 마루는 서연의 눈물을 핥으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마루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마루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한 바다의 소리를 듣는 존재. 마루는 아버지의 연구의 결과물이자 이 모든 진실의 유일한 증인이었다. 마루가 바다를 건너 검은 섬을 향해 헤엄쳤던 이유. 그 섬에 아버지의 연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복수를 맹세했다. 가족의 원한을 갚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루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고 강진우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김영감을 찾아갔다. 김영감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아온 어부였다. 그는 과묵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서연은 마루를 데리고 김영감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바다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마루를 옆에 앉히고 아버지의 일기장과 태블릿에 담긴 영상 파일을 보여주었다. 김영감은 영상을 보는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상이 끝나자 김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먼. 김영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한 박사님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서연은 의아했다. 어르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나요?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 박사님의 오래된 친구였네. 그분이 이 어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지. 하지만 나는 그의 연구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이곳으로 내려와 살았네. 김영감은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응시했다. 한 박사님은 바다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네. 하지만 그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았지. 강진우는 그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한 박사님은 이를 거부했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루를 바라보았다. 이 강아지, 마루는 한 박사님의 마지막 희망이었네. 마루는 바다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심지어 특정 주파수를 통해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루가 아버지의 연구의 결과물이라니. 그리고 바다의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마루가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치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동굴 속의 금속성 벽에 반응했던 이유가 설명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진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물었다. 그 자는 오세아니아 그룹이라는 위장 회사를 통해 바다를 파괴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있네. 그는 지금 이 해안 지역의 환경 프로젝트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을 걸세. 김영감은 깊은 회한에 잠긴 듯 말했다. 나는 한 박사님을 도울 수 없었네. 이제라도 자네를 돕겠네. 나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강진우를 막아야 해. 김영감은 한때 해양연구소의 부안 책임자였다고 했다. 그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능통했고 숨겨진 암초나 해류, 그리고 해안에 숨겨진 비밀기지 등에 대한 정보도 꿰뚫고 있었다. 그의 도움이 있다면 강진우를 추적하고 그의 음모를 밝혀내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과 마루, 그리고 김영감은 한 팀이 되었다. 서연은 마루와 함께 해안을 순찰하며 강진우의 흔적을 쫓았다. 마루는 뛰어난 감지 능력으로 수상한 움직임이나 특이한 소리를 포착했고 서연은 이를 바탕으로 강진우의 불법적인 활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바다마저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마루와 김영감의 도움으로 서연은 강진우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 해안가의 숲과 바위 틈, 그리고 버려진 어촌마을 곳곳에는 강진우의 오세아니아 그룹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해양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특정 자원을 독점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마루는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근처에서 유독 흥분하거나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곤 했다. 어느 날 서연은 마루와 함께 검은 섬으로 가는 길목의 낡은 등대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등대는 이미 오래전에 기능을 잃고 폐허처럼 서 있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루는 등대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멈춰 서더니 등대 내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 행동은 공포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마루야, 왜 그래? 서연은 마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루는 등대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마루의 반응에 이끌려 등대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등대 내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가득했다. 마루는 등대 꼭대기로 향하는 낡은 나선형 계단을 향해 낑낑거렸다. 서연은 마루의 뒤를 따랐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서연은 등대 내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전자음 같은 것을 들었다. 아주 낮고 불규칙적인 소리였다. 등대 꼭대기에 다다르자 서연은 등대 중앙에 놓인 낡은 기계를 발견했다. 기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기계는 희미한 전자음을 내고 있었다. 마루는 기계를 향해 달려가더니 기계 주변을 맴돌며 짖기 시작했다. 마치 기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서연은 기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계의 옆면에는 어비스 프로젝트 연구 장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연구 장비가 왜 이곳에... 그때 마루가 기계의 한 부분을 앞발로 긁었다. 그 부분은 작은 스크린이었다. 스크린에는 깨진 화면과 함께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뒤섞여 표시되고 있었다. 서연은 기계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기계는 전원이 꺼진 듯했지만 마루가 가리킨 스크린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빛은 특정 주파수로 깜빡이는 듯했다. 이게 아빠가 말한 바다의 소리인가? 서연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마루가 바다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특정 주파수를 통해 교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계는 아마도 그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일 터였다. 그리고 이 기계가 이곳에 버려져 있다는 것은 강진우가 아버지의 연구를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기계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기계의 뒷면에는 작은 저장장치 슬롯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태블릿에서 얻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슬롯에 꽂아보았다. USB가 삽입되자 기계의 스크린에 깨진 화면 대신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암호들과 함께 해양 생물 데이터, 그리고 지도 데이터가 번갈아 표시되었다. 그녀는 지도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도에는 검은 섬 주변의 해저 지형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정 지점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루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을 향해 낑낑거렸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있음을 알리는 것처럼. 서연은 직감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바로 강진우가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꾸미는 장소라는 것을. 그때 등대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어? 거친 목소리가 등대 안으로 울려 퍼졌다. 강진우의 부하들이었다. 서연은 마루를 품에 안고 재빨리 기계에서 USB를 뽑았다.
그녀는 등대 꼭대기에 작은 창문으로 몸을 숨겼다. 창문 너머로 아래를 보니 강진우의 부하들이 등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마루는 그녀의 품에서 얌전히 있었다. 남자들은 등대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곧 등대 꼭대기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들키면 안 되었다. 이 기계와 USB는 강진우의 음모를 밝힐 중요한 증거였다. 아무도 없는데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군. 분명 뭔가 느껴졌는데. 다른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등대 꼭대기까지 올라와 기계를 살펴보았다. 젠장. 누가 이 기계를 건드렸어?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기계의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들을 보고 당황한 듯했다. 이거 강진우 사장님이 비밀로 하라고 했던 자료들인데. 그들의 대화를 듣던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기계가 강진우의 비밀을 담고 있었다니. 그녀는 마루를 더욱 꽉 안았다. 마루는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남자들은 기계를 더 살펴보더니 이내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등대에서 빠져나와 김영감에게 연락했다. 서연은 등대에서 발견한 기계와 USB에 담긴 데이터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다. 그것은 한 박사님이 바다의 생명체들을 조종하고 소통하기 위해 개발했던 해양 생체 주파수 통제 장치일 겁니다. 강진우는 그 장치를 이용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특정 어족 자원을 독점하려 했을 겁니다. 바다 생명체들을 조종한다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한 박사님은 선한 의도로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다 생명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강진우는 그 기술을 악용하여 어족 자원을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거나 심지어 해양 생물들을 조종하여 다른 어부들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김영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강진우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가족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기술을 악용하여 바다까지 파괴하려 하다니. 그녀는 USB에 담긴 지도 데이터를 김영감에게 보냈다. 김영감은 지도를 살펴보더니 특정 지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들은 강진우가 설치한 불법 어업시설이나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장치들이 있는 곳일 겁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동시에 경고했다. 강진우는 이미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네. 경찰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강진우의 권력을 실감하고 있었다. 정 형사마저 그의 압력에 정직 처분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들은 김영감의 오래된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마루는 배 위에서 바다 냄새를 맡더니 지도에 표시된 붉은색 지점들을 향해 낑낑거렸다. 김영감은 GPS를 이용해 정확한 지점으로 배를 몰았다. 마침내 붉은색 지점에 도착하자 바닷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마루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바닷속은 어두웠지만 장치에서 새어나오는 빛 덕분에 주변을 볼 수 있었다. 서연은 해저 바닥에 설치된 거대한 금속 구조물을 발견했다. 구조물에서는 알 수 없는 주파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물고기 떼가 맴돌고 있었다.
물고기들은 마치 홀린 듯 그 장치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서연은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강진우가 아버지의 기술을 악용하여 해양 생물을 조종하는 장치라는 것을 그때 마루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코를 들이밀었다. 마루는 장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장치의 표면에는 오세아니아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다. 서연은 카메라를 향해 USB 드라이브를 들어올렸다. 강진우, 네가 나의 가족을 파괴했듯이 나도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바닷속에서 돌아온 서연은 김영감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김영감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 있다면 강진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자는 이미 언론과 정부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강진우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강진우가 아버지의 연구를 탐냈던 진짜 이유.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분명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야망이 그의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는지 그녀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응원하는 듯했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마루와 김영감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진우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눈빛은 불굴의 의지로 타올랐다. 바닷속에서 발견한 해양 생체 주파수 통제 장치는 강진우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연은 USB에 담긴 아버지의 연구 기록과 함께 이 장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영감의 말처럼 강진우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언론은 오세아니아 그룹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강진우는 존경받는 사업가로 둔갑해 있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듯했다. 서연은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진우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돈과 권력 외에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서연은 아버지의 일기장과 태블릿에 담긴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영상 속에서 BK 프로젝트라는 알 수 없는 암호와 함께 강진우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야망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야망, 그것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강진우의 깊은 욕망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마루는 서연이 아버지의 자료를 들여다볼 때마다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BK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나오면 낑낑거리며 특정 부분을 앞발로 긁었다. 서연은 마루의 행동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BK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강진우와 아버지 사이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임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와 함께 초소 밖으로 나왔다. 맑은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시원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뜨거운 분노로 가득했다. 마루는 서연의 옆에 앉아 바다를 응시했다. 그리고 갑자기 마루가 고개를 들더니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깊고 절박했다. 마루야, 왜 그래? 서연은 마루가 짖는 곳을 응시했다. 밤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루는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짖었고
몸을 떨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서연은 직감했다. 마루가 바다의 진동을 감지하고 있다고.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그때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선박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오세아니아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연구선이었다. 서연은 망원경으로 선박을 확대해 보았다. 선박의 갑판에는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강진우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 팔을 휘두르고 있었다. 마루는 선박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 짖음은 마치 경고와 분노가 뒤섞인 듯했다. 서연은 마루의 행동을 통해 강진우가 밤늦게까지 바다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연락했다. 김영감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분명 바닷속에 설치된 장치를 회수하거나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고 있을 걸세. 서연 아가씨, 절대 가까이 가지마, 위험해.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강진우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였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연락을 끊고 마루를 품에 안은 채 해안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루는 그녀의 옆에 앉아 바다 냄새를 맡았다. 바다는 어둡고 거칠었지만 서연은 능숙하게 노를 저었다. 그녀는 해안림 감시원으로 일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지형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파도를 이용해 배의 움직임을 숨겼고 선박에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했다. 마루는 조용히 그녀의 옆을 지켰지만 선박이 가까워질수록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선박에 가까워지자 서연은 엔진 소리와 함께 수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을 들을 수 있었다. 강진우의 부하들은 거대한 장치를 바닷속으로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바닷속에 설치된 해양생체 주파수 통제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보트를 바위 틈에 숨기고 마루와 함께 잠수 장비를 착용했다. 마루야, 아빠의 원수를 갚고 이 바다를 지킬 시간이야. 서연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마루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듯 깊은 눈빛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행동은 마치 함께할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마루와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바닷속은 어두웠지만 선박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덕분에 시야가 확보되었다. 그녀는 바닷속으로 내려가 강진우의 부하들이 설치하고 있는 장치를 살펴보았다. 그 장치는 이전에 발견했던 해양 생체 주파수 통제 장치와는 조금 달랐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해 보였다. 장치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강력한 주파수를 내뿜는 듯 했다. 서연은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장치 표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를 발견했다. BK, 프로젝트 최종 단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BK 프로젝트. 아버지의 일기장에 암호처럼 적혀있던 그 이름. 그것은 단순한 해양 생태계 교란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때 마루가 그녀의 소매를 물고 끌어당겼다. 마루는 장치 아래 해저 바닥을 가리켰다. 서연은 마루가 가리키는 곳을 응시했다. 해저 바닥에는 여러 개의 해골이 널려 있었다. 인간의 해골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잠수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 해골들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강진우가 BK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이곳에서 희생된 것일까?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강진우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그녀의 가족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이다. 서연은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향해 USB 드라이브를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강진우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그녀는 장치의 핵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루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다. 장치는 견고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암호화된 기술 문서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기술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USB에 담긴 아버지의 연구 파일들을 재빨리 스캔했다. 파일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음성 메모를 발견했다. 만약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기술은 절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 통제 코드는 마루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서연은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는지. 장치의 한 부분을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작은 키패드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마루의 지시에 따라 키패드에 손을 올렸다. 마루는 그녀의 손가락을 잡아 끌며 특정 순서대로 키패드를 누르도록 유도했다. 마루의 총명함에 서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마루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언급된 바다의 소리를 듣는 존재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지켜온 유일한 수호자였던 것이다. 비빅, 성공적인 입력 신호음이 울렸다. 장치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서연은 재빨리 장치의 데이터를 복사하고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장치에서 나오던 강력한 주파수가 멈췄다. 주변을 맴돌던 물고기, 떼들이 혼란스러운 듯 흩어졌다. 그녀는 강진우의 야망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 수면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진우의 부하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과 마루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마루를 품에 안고 재빨리 해저 지형의 복잡한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강진우의 부하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서연은 바위 틈에 숨어 숨을 죽였다. 마루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강진우의 모든 악행에 대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아버지의 죽음, 혜은이와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BK 프로젝트의 진실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진우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서연은 마루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결심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진우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바닷속에서 강진우의 비밀 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했다. 서연은 마루와 함께 해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강진우가 자신의 음모가 발각되었음을 알면 어떤 방역을 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연락해 방금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영감은 서연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강진우의 다음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 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반드시 자네를 제거하려 할 거야.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초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세아니아 그룹 소속이라며 서연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연구 장비에 침입하여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녀를 체포하려 했다. 서연은 그들이 강진우의 사주를 받은 것임을 직감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마루가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루의 사나운 모습에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서연은 마루를 품에 안고 초소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익숙한 해안림을 이용해 남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숲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나무와 바위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남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마루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놀라운 속도로 숲을 가로질렀다. 숲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연과 마루의 협공은 강진우의 부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젠장, 전연을 놓치지 마. 강 사장님이 반드시 잡아오라고 했다.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비밀스러운 동굴과 숨겨진 길들을 떠올렸다. 해안림 감시원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이 지역의 모든 지형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마루의 도움을 받아 숲 깊숙한 곳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녀는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폐가에 도착했다. 이곳은 과거 어부들이 비를 피하거나 잠시 머물던 곳이었다. 낡고 허름했지만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폐가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고르고 마루의 몸을 살폈다. 마루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그녀는 마루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서연은 폐가 안에서 아버지의 태블릿에 담긴 영상과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BK 프로젝트라는 암호,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그들의 야망이라는 글자. 그녀는 강진우가 아버지의 기술을 단순히 돈벌이나 무기화에만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다. 그때 마루가 그녀의 품에서 고개를 들더니 특정 파일 하나를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파일명에는 프로젝트 카메라라는 알 수 없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서연은 마루가 이 파일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블릿에 저장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파일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연락했다. 김영감님, 강진우의 부하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지금 폐가에 숨어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파일에 대해 물었다. 김영감은 서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프로젝트 키메라라니, 그건 한 박사님이 생전에 강진우와 함께 극비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네. 바다의 생명체들을 유전자 조작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이요. 서연은 경악했다. 네, 한 박사님은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되살리는데 그 기술을 이용하려 했네. 하지만 강진우는 그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지.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려는, 신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네. 김영감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진우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광기에 휩싸인 자였다. 그녀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가 프로젝트 카메라 파일을 주목했던 이유. 마루는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마루의 비범한 지능과 바다와의 특별한 연결은 일반적인 강아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 마루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영감은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한숨을 쉬었다. 마루는 한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결과물일세. 한 박사님은 마루에게 자신의 모든 연구 기록과 비밀 코드를 심어두었네. 마루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한 박사님의 유산이자 강진우의 야망을 막을 유일한 희망인 셈이지. 서연은 마루를 끌어안았다. 마루는 그녀의 품에서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다. 마루의 존재가 이렇게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니. 마루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언급된 우리의 희망이었다. 강진우는 마루를 잡으려 할 것이다. 마루에게서 아버지의 모든 비밀과 프로젝트 키메라의 통제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김영감님, 지금 강진우는 어디에 있나요? 서연은 단호하게 물었다. 그자는 지금 JK 캐피탈 본사에서 중요한 투자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을 걸세. 프로젝트 키메라의 성공을 발표하려 할 거야. 그곳이 바로 그의 약점일세. 그의 가장 큰 야망을 드러내는 곳이니까.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JK 캐피탈 본사로 찾아갈 것이다. 강진우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마루는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마루를 품에 안고 폐가를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강진우의 심장부로 향했다. 강진우의 JK 캐피탈 본사는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화려한 외관과 삼엄한 경비가 그녀를 압도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로 위장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받은 기자 명함을 들고 침착하게 경비원들을 통과했다. 마루는 가방 안에 숨어 그녀의 옆을 지켰다. 강진우가 투자자들을 모아 발표를 진행할 강당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서연아, 절대 바다를 믿지 마. 그들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다. 강당 앞에는 수많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받은 특수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강당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장치였다. 김영감은 해양연구소 보안 책임자였을 때 이런 종류의 장치들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시선을 피해 장치를 작동시켰다. 삐빅 작은 소리와 함께 강당문 위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졌다. 경비원들은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에 당황한 듯 했지만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당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당 안은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투자자들로 가득했다. 무대 위에는 강진우가 당당하게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 오세아니아 그룹은 프로젝트 키메라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강진우의 연설에 투자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강진우의 잔혹한 야망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마루를 꺼냈다. 마루는 강진우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마루를 품에 안고 무대 위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강당 안은 술렁거렸다. 저게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투자자들이 웅성거렸다. 강진우는 서연의 등장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살기가 스쳤다.
고서연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강진우, 내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서연은 단호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와 BK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이 담긴 파일들이 나타났다. 강당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저건 가짜다, 모두 조작된 거야. 강진우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를 비웃었다. 가짜라고? 그럼 이것도 가짜라고 해봐. 그녀는 마루를 무대 중앙으로 데려갔다. 마루는 강진우를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진우의 사진을 보여주자 마루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강진우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마루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루는 그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다. 투자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불안감이 스쳤다. 그들은 마루의 비범한 행동에 경악했다. 강진우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저건 훈련된 개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때 강당 뒤편에서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감은 정 형사와 함께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뒤에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김영감은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강진우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아버지의 기술을 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진우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목소리였다. 강당 안은 혼란에 빠졌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강진우의 부하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다. 강진우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정 형사와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했다. 강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서연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서연은 강진우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루를 끌어안았다. 마루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원한을 갚고 강진우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녀의 옆을 지켜준 마루가 있었다. 강진우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그가 체포되자 강당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투자자들은 분노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오세아니아 그룹의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다. 서연은 마루를 품에 안은 채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한 빛을 잃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김영감과 정 형사가 강진우를 연행하는 동안 서연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빗발쳤다. 한서연 씨,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오세아니아 그룹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마루 덕분임을 알리고 싶었지만 마루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과 강진우의 범죄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강진우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단순한 해양생물 유전자 조작을 넘어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통제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악용하여 특정 해양 생물종의 이동을 조작하고 어족 자원을 독점했으며 심지어는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야망 때문에 희생되었고 심지어 은밀히 진행되던 그의 프로젝트를 막으려던 아버지 고동욱 박사 역시 그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어머니와 동생의 실종 역시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은닉하고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강진우의 잔혹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강진우에 의해 살해당한 후 시신마저 바다에 유기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오세아니아 그룹은 즉시 해체되었고 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통렬한 복수심을 느꼈다. 가족의 원한을 갚았다는 안도감과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고통이 교차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진우의 체포로 인해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기술이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 이 기술은 바다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강진우처럼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기술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김영감과 정 형사를 찾아갔다. 김영감님, 정 형사님, 아버지의 기술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을 안전하게 봉인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박사님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 봉인 장치를 만들어 두었네. 그 장치는 바다 깊은 곳, 검은 섬의 연구실에 있을 걸세.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곳일세. 검은 섬, 서연의 가족이 사라진 그곳. 그녀는 그 섬을 떠올리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과 함께 그녀의 가족을 앗아간 비극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바다를 보호하는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마루를 품에 안고 검은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김영감과 정 형사도 그녀와 동행했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검은 섬은 여전히 음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섬에 도착하자 마루는 앞장서서 숲길을 헤쳐나갔다. 마루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5년 전 강진우가 모든 것을 파괴한 흔적이 역력했다. 낡은 장비들이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헤맸다. 마루는 연구실 한쪽 벽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곳에는 거대한 강철문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에 봉인 장치가 있을 겁니다. 김영감이 말했다. 강철문은 육중하게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 형사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마루가 문 앞에 서더니 특정 패턴으로 발바닥을 두드렸다. 마루의 행동은 마치 암호를 알려주는 듯 했다. 서연은 마루의 지시에 따라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 딸깍 육중한 강철문이 열렸다. 문 안쪽에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일지 몇 권과 함께 투명한 캡슐 안에 봉인된 듯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장치는 복잡한 회로와 함께 빛을 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술을 봉인할 장치였다. 서연은 장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장치에는 아버지의 지문인식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을 대보았다. 지문이 인식되자 장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네가 이 기술을 봉인해 주기를 바란다. 바다는 인간의 오만함에 의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마루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루를 품에 안았다. 마루는 그녀의 눈물을 핥으며 위로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봉인 장치를 들고 연구실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때였다. 연구실 입구에서 강진우의 마지막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강진우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으로부터 봉인 장치를 빼앗으려 했다. 강 사장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저 장치를 빼앗아라. 그들은 서연과 김영감, 정 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검은 섬의 낡은 연구실은 순식간에 격렬한 싸움터로 변했다. 서연은 봉인 장치를 들고 부하들을 피해 도망쳤다. 김영감은 노련한 몸놀림으로 부하들을 막아섰고 정 형사도 최선을 다해 싸웠다. 마루는 서연의 옆을 지키며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마루의 사나운 모습에 부하들은 주춤했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서연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였다. 봉인 장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순간 마루가 그녀의 품에서 뛰어내려 부하들을 향해 돌진했다. 마루는 놀라운 민첩성과 힘으로 부하들의 발목을 물어뜯고 그들을 넘어뜨렸다. 마루의 희생적인 행동 덕분에 서연은 다시 한번 도망칠 수 있었다. 서연은 봉인 장치를 들고 해안가로 향했다. 그녀는 바다 깊은 곳에 봉인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것만이 아버지의 기술이 영원히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낡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나갔다. 마루도 그녀의 옆에 뛰어올랐다. 강진우의 부하들은 그녀의 뒤를 쫓아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거칠었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노를 저었다. 그녀는 봉인 장치를 바닷속 깊은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설치해야 했다. 마루는 그녀의 옆을 지키며 바닷속을 응시했다. 그때 저 멀리서 김영감과 정 형사의 배가 나타났다. 그들은 부하들을 따돌리고 서연을 돕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서연의 배에 거의 다다랐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루가 갑자기 배 위로 뛰어올라 바다로 뛰어들었다. 마루는 봉인 장치를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했다. 마루야 안 돼. 서연은 절규했다. 마루는 그녀를 위해 희생하려 했던 것이다. 마루는 봉인 장치를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가져다 놓으려는 듯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마루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닷속은 어둡고 차가웠다. 시야는 제한적이었지만 서연은 마루가 빛을 내는 봉인 장치를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루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마루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다. 마루는 봉인 장치를 해줘 바닥의 깊은 해구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봉인 장치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바다 전체를 뒤덮는 듯했다.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바닷속을 강타했다. 봉인 장치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는 아버지의 기술을 영원히 봉인하는 역할을 했다. 서연은 에너지 파동에 휩쓸려 의식을 잃어갔다.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는 빛나는 봉인 장치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마루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봉인 장치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서연의 몸을 휘감았고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빛을 내며 해구 속으로 사라지는 마루의 모습이었다. 마루는 마치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듯했다. 마루, 안 돼. 그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차가운 심연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의 근육이 쑤셨다. 익숙한 천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서연 아가씨, 정신이 드시나요?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옆에는 정 형사도 앉아 있었다. 김영감님, 마루는요? 마루는... 서연은 다급하게 마루의 행방을 물었다. 김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루는 해구 속으로 사라졌네. 우리가 바다를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네. 봉인 장치와 함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루는 그녀를 위해, 아버지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녀는 마루의 마지막 모습, 해구 속으로 사라지던 그 비장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하지만 마루 덕분에 아버지의 기술은 안전하게 봉인되었네. 그 누구도 다시는 그 기술을 악용할 수 없을 거야. 김영감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정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강진우의 재판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과 강진우의 잔혹한 범죄 행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서연의 용기와 마루의 희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서연은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루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깊이 자리했다. 퇴원 후 서연은 다시 해안림 감시 초소로 돌아왔다. 마루가 없는 초소는 너무나 허전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마루가 바다를 향해 짖었던 곳에 앉아 수평선을 응시했다. 혹시라도 마루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마루와의 추억이 담긴 아버지의 일기장과 태블릿을 소중히 간직했다. 마루는 그녀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이자 삶의 목적을 찾아준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해안림에는 푸른 잎들이 돋아났다. 서연은 여전히 해안림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바다를 보호하는 데 전념했다. 강진우가 파괴했던 해양 생태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마루가 남긴 유산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평소처럼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상쾌했고 파도 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낡은 등대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마루와 함께 아버지의 비밀 장치를 발견했던 그곳. 그녀는 등대 아래의 바위를 바라보며 마루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였다. 바위 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환청일까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낑낑.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작고 하얀 강아지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어린 강아지.
강아지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희미하게 낑낑거리며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목덜미에는 희미한 문신 같은 것이 보였다. 마루의 목덜미에 있던 것과 똑같은 도형이었다. 마루.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마루와 똑같은 생김새. 그리고 똑같은 문신. 이 강아지는 마루였다. 마루가 돌아온 것이었다. 아니, 마루의 환생이었다. 강아지는 서연의 품에 안기자마자 낑낑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그녀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작은 혀로 그녀의 손을 핥았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마루가 자신을 희생하며 봉인 장치를 지켰듯이 아버지의 기술이 악용되지 않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겼듯이 마루 역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해안림 감시 초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다시 마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새로운 마루는 이전 마루와 똑같이 총명하고 영특했다. 새로운 마루는 서연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했다. 서연은 새로운 마루를 통해 이전 마루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몇 년 후 서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해양환경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을 선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새로운 마루는 그녀의 연구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바다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통해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마루는 바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마루의 존재는 서연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했다. 그녀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마루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치유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깨달았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었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그녀의 희망을 품은 푸른 요람이었다.